물고기 한번 안 길러본 친구에게 수초어항을 선물하는 건 민폐일까요? 아니면 좋은 일일까요? 만약 수초어항만 15년 만진 제가 아는 걸 전부 쏟아부어 어항을 만들어준다면 물생활 왕초보 친구는 그 어항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친구에게 1년 전에도 어항을 한번 선물했었습니다. 또 하면 꼬셔냈다는 생각에 기분이 아주 좋았죠. 근데 댓글은 이랬습니다. 선물을 굉장한 폭력이다. 흥미 없으면 테러다. 쉽다고 소문난 티움도 방치하는데 되겠냐? 이건 내 욕이 아니네. 제 친구는 이 댓글을 보고 엄청나게 긁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관리했다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아니 이 정도면 깨끗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늘 너 온다고 해서 이것도 깨끗해진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열심히 키웠는데 원래는 이게 창가 쪽에 있었단 말이야. 3월까지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여기도 트리가 있네. 집 앞에 있는 수족관에 가서 파란색 11마리, 노란색 11마리, 빨간색 11마리, 흰색 11마리 얼마를 쓴 거야 대체? 40마리씩 사면 10만원 언저리 나오거든. 내가 최소한 10번 넣었거든. 기억나는 것만. 생각해보니까 400마리네? 400마리 넣었어. 잠깐만 어디 있어 다? 다 찾아봐. 새우 살인마라고 여기 내가 봤을 때 그 새우들. 네, 제가 선물한 게 폭탄이 맞았네요. 그래서 이번엔 무려 180일 동안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3개입니다. 하나, 이 어항에 들어올 생물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 둘, 그 생물이 번식까지 할 것. 셋, 제가 심어줄 수초가 이끼 없이 바닥을 다 덮을 것. 하나라도 못 지키면 제가 진 겁니다. 지난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던 수족관보다는 굉장히 뭐가 많다. 이제 이거 CRS라고 하는 거 내가 이걸 인터넷에서 돈 주고 샀었거든. 물고기는 기를 자신이 없어서 새우를 길러보겠다고 했는데 그 어항에서 엄청나게 많은 새우가 죽어나갔네요. 친구를 방치해둔 제 잘못이 가장 큽니다. 이제 필요한 제품을 하나씩 골라줬습니다. 뭐 쓸 거야? 이거 쓴다고? 돈 많이 갖고 왔지? 14만원이야. 야 무슨 조명이 14만원이야. 무슨 작은 조명 하나에 이렇게 비싸냐고 하는 친구의 말은 깔끔히 무시해줍니다. 수초는 수초용 조명에 길러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이 친구도 알아줄 겁니다. 어항 세팅을 위한 돌도 머릿속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구매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엔 수족관에서 세팅하는 게 아니다 보니 돌을 고를 때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어항 박스를 뒤집어 놓고 실제로 놓아본 뒤 돌을 골라 담았습니다. 친구네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세팅을 해줄 차례인데요. 이번에 친구네 집에 어항을 다시 세팅해준다고 하니 친한 업체들에서 실패할 수 없는 초호화 재료들을 보내줬습니다. 이 정도 장비바를 세웠는데 이번엔 성공하겠죠? 가장 먼저 아카인에서 보내준 축양장에 어항을 올려줍니다. 이렇게만 올려놓아도 벌써 깔끔하네요. 물생활은 어항 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뻐야 볼 때마다 기분이 좋거든요. 어항을 올렸으니 바닥재도 올려줄 건데요. 독특하게 바닥 비료가 2개 들어갑니다. 이 바닥재는 영플랜츠의 프리미엄 바닥재인데 이렇게 어항 아래에 영양을 넣어주고 위로는 비교적 영양이 적은 소일로 덮어주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바닥재를 넣어주면 어항 설치를 한 직후 바닥재에서 나오는 과도한 영양분으로 이끼가 미친 듯이 끼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초보자라서 지난 수초어항은 초반에 오는 이끼 폭탄에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이번엔 세팅부터 다르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줄 겁니다. 바닥재를 넣고 조명도 설치해줍니다. 벌써 느낌이 괜찮죠? 이거 뭐야? 방향이 다르구나. 우와 씨. 명품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가격대가 많이 차이 나는 건데. 자, 이제 돌을 넣어줄 차례인데요. 수초어항을 설치하는 방법 중 이화구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쁜 돌을 골라 적당한 황금 비율로 배치하고 낮은 수초로 장식하는 방법이죠. 인터넷에서 이쁜 사진을 골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어항을 이쁘게 꾸미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모방입니다. 이 과정을 딱딱한 소재를 다뤘다고 해서 하드스케이프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끝났다면 바닥에 비닐을 깔아주고 물을 넣어줍니다. 이번 도전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필살기 자동 환수 호스입니다. 지난번 어항이 실패한 이유 중 높은 확률로 환수라고 생각했는데요. 초보자일수록 환수를 잘 못하고 어항 안에 쌓인 물고기 똥과 이물질, 바닥재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제 시간에 빼주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번엔 환수 과정 자체를 쉽게 바꿔주기 위해 수도배관에 긴 호스를 연결하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볼탑을 달아줬습니다. 물이 채워지는 동안 이번엔 여과기를 설치해줄 겁니다. 이 제품은 페이토 외부 여과기인데요. 저는 어항의 여과기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45cm의 어항에 좀 큰 사이즈일 수 있지만 이걸 설치해준
해준다면 여과 용량도 문제없고 여과기 청소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초왕은 장비빨입니다. 다 채워진 물은 분진을 좀 빨아내주고 다시 채워줍니다. 역시 볼탑이 있으니 물만 빼주면 알아서 채워지는데요. 나중에 환수할 때도 걸어놓고 사이펀으로 물만 빼주면 됩니다. 철물점에서 3m 이상의 긴 호스에 연결하고 화장실에 직수로 빠지게 연결해주면 환수는 더욱더 쉬워지죠. 자, 이제 수초를 심어야겠죠? 이 수초는 더 플랜츠 맵에서 재배한 쿠바펄인데요. 특수 재배한 배지 방식이라 소일에 심었을 때 뿌리가 더 잘 내린다고 합니다. 영양이 가득한 바닥재와 수초를 잘 분리하면서 수초를 심을 준비를 해줍니다. 자, 이제 수초를 심어볼까요? 쿠바펄은 상당히 심기 어려운 수초인데요. 뿌리의 길이와 잎의 길이가 비슷해서 심고 나서 자꾸 물 위로 떠버리죠. 저는 어차피 나중 가면 다 덮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잎을 크게 찢어서 뭉텅뭉텅 심어줬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니 강력한 여과기 물살에 쿠바펄이 둥둥 떠다니는데요. 오히려 좋습니다. 잘못 심긴 수초들이 바로바로 떠줘야 오늘 더 꼼꼼히 작업을 해줄 수 있죠. 오늘 이후로 떠버린 수초들은 어떻게 심느냐는 친구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냥 버리라고 해줬습니다. 어차피 수초는 또 자랄 거니까요. 자, 이제 어항은 제 손을 떠났습니다. 오늘부터 180일 동안 저는 단 하나도 손대지 않고 어항과 카메라를 친구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세팅 10일 차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끼 없이 덮으려고 했는데 열흘 만에 이끼부터 왔습니다. 이거를 설정을 할 줄 몰라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조명을 계속 켜놨더니 초록색으로 좀 이끼 같은 게 꼈습니다. 네, 이게 현실이네요. 분명 조명 켜는 시간도 알려줬고 환수도 알려줬는데 초보는 말을 안 들어서 초보입니다. 세팅 초반 양분을 적게 뿜어내는 바닥재가 들어갔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역시 초반부터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진 않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예상 범위 안에 있긴 합니다. 세팅 15일 차입니다. 환수를 열심히 하고 있군요. 여기 무슨 뭐 이끼 같은 게 막 잔뜩 껴가지고 환수를 더 하라고 지령을 받았습니다. 워터월드한테. 아마 제가 12시간 이상 켜져 있던 조명을 줄이라고 했는데 이끼 상태를 보니 줄이지 않았던 것 같네요. 뒤늦게 환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생물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니 매일마다 100% 환수를 진행해서 물의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만들 겁니다. 아마도요. 이때까지 환수도 시킨 대로 했을지 좀 걱정인데요. 물을 넣는 건 쉽지만 빼는 게 상당히 귀찮아서 잘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철물점에서 연장호스 팔 테니 사서 쓰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영상을 보니 아직 안 지키고 있었네요. 사이펀들 중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액세서리 있는 제품을 쓰시면 화장실로 바로 물을 뺄 수 있습니다. 세팅 18일 차입니다. 극약 처방으로 일단 어항 전체에 이끼가 뒤덮이는 건 막은 것 같네요. 다행히 이때부턴 환수도 조명시간 조절도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친구가 찍어서 보내준 영상만 받아서 하고 있다 보니 영상이 날아올 때마다 심장이 아픕니다. 세팅 23일 차입니다. 연장 호스를 샀습니다. 드디어 제가 말했던 사이펀 연장 배관을 샀군요. 저 호스를 구매하는데 자그마치 3주가 걸렸네요. 그래도 구매했으니 환수가 좀 더 쉬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세팅 3주차로 새우 투입을 허락해줬는데요. 온도맛댐 잘해주라고 했더니 저렇게 봉지를 띄워놨는데 뭔 봉지가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보니 네, 생이새우를 종류별로 다 때려박았습니다. 원래 정석은 몇 마리만 먼저 넣어서 물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이만큼 넣으면 물이 감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색상을 보존하기 위해 저렇게 잘 안 섞는데 역시 독특합니다. 새우 새끼들은 알록달록한 게 나오겠는데요. 그래도 벽면 스크랩 퍼즐도 하고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워터월드가 생이새우 100마리 때려박고 처음에 물 잡히기 전에 총알바지를 쓰라고 했는데 외국인 친구가 놀러 오기로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돈 좀 썼습니다. 총알바지로 쓰라는 말은 안 했는데 거금에 새우를 들인 이유가 외국인 손님이 와서 자랑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지금 알았네요. 물생활의 묘미는 자랑이 맞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아파트에 살지 않고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사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마당의 잔디를 잘 관리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마당 잔디의 퀄리티가 좋아야 내 체면이 산다 이런 느낌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수초왕을 잘 관리하는 분들도 알게 모르게 손님이 왔을 때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도 청소하고 환수도 해주고 점점 왕초보티를 벗어내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팅 26일 차입니다. 아이고 맞지? Long time no see, man.
Where's yourself? Can I film your reaction? It's the last one? 네. Ready? Sorry. 드디어 외국인 친구가 놀러왔나 보네요. 어항도 자랑하고 본인의 쾌쾌묵은 과거의 치부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구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외향적인 슈퍼이인데요. 이렇게 외국인 친구까지 영상을 함께 찍어서 보내줄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온 친구는 3일간 친구 집에 머물렀고 집에 놀러온 기간 동안 아주 많이 어항과 수초, 새우에 대한 지식을 강제로 주입받은 것 같습니다. 어항 세팅 40일차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잡혀가는 게 눈에 보이고요. 수초들도 살짝씩은 옆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이산화탄소를 자자기탄이라는 제품으로 설치해서 넣어줬는데 그래도 걱정과 다르게 수초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호도 보입니다. 한때 생겼던 이끼들도 새우들이 다 뜯어먹었는지 이제 좀 덜 보이네요. 이거 봐, 이 새끼 놀이기구 탄다. 얘기 새우 주제에도 타는데. 아이고, 뭐야 이거 얘네들 자꾸 이렇게. 오늘 날씨 딱 놀이공원 날씨인데. 오늘 딱 내가 동물원 가자고 한 그날인데. 어항 세팅 90일차입니다. 오늘은 어항에 좋은 소식이 생겼다네요. 새우가 지금 4마리나 포란을 했습니다. 포란을 했어요. 요 한 마리 포란했죠? 요놈 보이죠 지금? 2마리째 포란을 했습니다. 여기 요 돌 밑에. 아이고 아주 그냥 빵빵하구만. 90일 전에는 본인의 어항에서 몇백 마리의 새우를 죽였던 친구가 알을 가진 새우를 보며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아직 기뻐하긴 이릅니다. 할 건 해야겠죠? 어항에 낀 이끼를 밀어주고 있는데요. 90일차가 되니까 스크래퍼지라는 카메라도 이곳저곳에서 찍었는지 화려한 카메라 앵글을 뽐내주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제 친구는 철인 선정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대회를 나가는 영상을 종종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수초어항 찍는 모습도 보니 영상 찍는 실력도 조금은 늘어가는 게 보입니다. 생각보다 열심히 청소를 해주고 있네요. 수초도 어느 정도 덮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압 이산화탄소 발생기가 설치된 게 아니다 보니 성장이 좀 느린가 싶은데요. 항상 고압으로 수초를 길러오는 저에게는 자라는 속도가 다른 게 체감이 됩니다. 새우가 들어갈까봐 사이펀 앞에는 저렇게 스펀지를 달아줬다고 합니다. 세팅 131차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초가 어항을 덮었고 드디어 수초어항의 매력이 드러나는데요. 이때부터는 근처 지인들을 초대하면 손님들이 감탄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맛을 들이기 시작했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제 본인의 취미가 됐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취미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와서 본인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조금만 시간을 보내고 저도 실제로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180일차입니다. 저도 실물은 오늘 처음 봅니다. 새우는 다 살아남았고 번식까지 했고 쿠바펄은 바닥을 덮었습니다. 도전과제 3개를 다 성공했네요. 그런데 제가 한 건 첫날 하루뿐입니다. 나머지 180일은 친구가 직접 했습니다. 이 컨텐츠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저 어항 관리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LG 티움도 해먹는데 무슨 어항을 키우냐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일리가 있긴 한데 너무 짜증나가지고 저 어항을 할 때는 포란한 새우가 몇 개 있었거든요. 치새우를 본 게 한 5마리인가? 근데 여기는 지금 앵간한 암컷들이 다 포란을 하고 있거든. 저기는 엄청난 공을 들이고 온도 재고 막 이렇게 해서 난리를 쳐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사실 손이 별로 안 갔고 정말 조금 더 신경 썼더니 새우 폭번을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장비를 비싼 걸 쓰십시오. 장비를 비싼 걸 쓰시고 그리고 워터월드한테 추천 받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수초어항 초보자인 친구에게 180일간 어항을 직접 관리하게 하며 수초어항을 성공시키는 컨텐츠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이렇게 이쁜 잔디 어항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물생활에 정답은 없으니까요.